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저는 42살이고 엄마는 78살이에요. 이 이야기는 엄마의 판단 능력을 둘러싼 오해와 다툼 속에서 결국 기록이 우리 편이 되어준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놓는 기록이에요. 거창한 영웅담도 아니고 남을 이기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만 낮과 밤처럼 밝고 어두운 시간이 번갈아 오던 그 나날 무엇이 진짜였는지 확인하려고 애쓴 딸의 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엄마는 평생 숫자에 강했어요.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부터 펼쳐 합계를 다시 쓰고 통장 적요 칸에 연필로 메모를 빼곡하게 남기던 분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엄마는 혼자 살림을 꾸렸고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김치를 버무리고 어느 날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전등 아래에 놓고 3번이나 확인하곤 했죠. 그런 엄마가 작년 봄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밥솥에 밥 대신 빨래를 넣은 날 저는 거품이 뚜껑 틈으로 솟아오르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냄비에 물을 올려두고 깜빡한 날도 있었고 약봉지에 날짜를 써놓았는데 그 날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날도 있었죠. 나 오늘 좀 멍하다는 엄마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겁이 났지만 겁난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친척들이 자주 들락거렸어요. 외삼촌, 사촌들, 이모. 저는 처음엔 고마웠어요. 장도 봐주고 보일러 필터도 갈아주고 외식도 한 번씩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식탁 위에 낯선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엔 굵은 글씨로 증여계약서, 그 옆엔 정권이임장, 안쪽엔 엄마 도장이 또렷했어요. 날짜는 이틀 전 제가 회사에서 늦은 날이었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엄마에게 물었더니 삼촌이 가져와서 도장을 찍었나?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귓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신경과에 갔어요. 기억 단어 따라 말하기, 그림 그리기, 계산 테스트가 이어졌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지 기능은 약간 떨어졌지만 일상 의사결정은 때에 따라 보존돼 보입니다. 감염이나 탈수, 수면 부족이 겹치면 혼란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서 딱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때에 따라, 낮과 밤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주방 벽에 작은 카메라를 달자고요. 넘어짐이 걱정됐고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도 확인하려고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낮에는 머리가 맑고 밤에는 내가 아닐 때가 있다. 내가 안심이 된다면 달자. 그 허락이 고마웠어요. 며칠 동안 카메라가 찍은 엄마의 하루는 너무 분명했어요. 낮엔 약 봉지를 스스로 분류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한 번에 누르고 택배 영수증을 고무줄로 묶어 서랍 첫째 칸에 넣었어요. 식탁에 앉아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고 잘 모르는 숫자가 나오면 계산기를 찾았죠. 그런데 해가 기울면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고 가스불을 켜둔 채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보일러 온도를 올려놓고 한겨울에 베란다 창을 열어둔 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하루 안에서도 맑음과 흐림이 교차했어요. 저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결심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낮에만 하자. 낮에 엄마를 기록하자. 다음 날 낮 11시 반쯤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녹화를 켰어요. 엄마, 그냥 우리 둘 기록이야. 나중에 내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저는 하나씩 물었고
엄마는 천천히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집은 누가 살았으면 하는지, 예금은 어디에 얼마나 쓰고 싶은지, 사촌들 등록금은 지난번 지원으로 이미 끝낸 건지, 장례비는 미리 어느 통장에서 빼둘 건지. 엄마는 자신이 적어둔 공책을 펼쳐가며 설명했어요. 뭐든 낮에 다시 확인하자. 밤에는 내 말 믿지 마라. 그 말이 제 마음 깊은데 박혔어요. 저는 그 파일을 두 군데 클라우드에 백업했고 파일명에 날짜와 시간을 넣었어요. 영상 하나가 단서가 아니라 시간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외삼촌은 또 왔어요. 평일 낮이었지만 엄마는 전날 잠을 설쳐 눈빛이 흐렸어요. 누나, 여기 도장만 꾹. 삼촌 목소리가 식탁 위로 낮고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서류를 치우고 차를 내렸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야. 낮에 다시 하자. 삼촌은 너도 결국 돈 때문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지만 저는 그날로 공증 예약을 잡았어요. 의사소견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챙겼어요. 준비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공증사무소에 간 날도 낮이었어요. 공증인은 의료소견서를 확인한 뒤 같은 뜻의 질문을 여러 방식으로 반복했어요. 이 문서의 의미가 뭐죠? 지금 서명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원치 않으시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는 물 한 모금씩 마시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집은 제가 살고 이미 도와준 친척 지원은 끝났고 예금 일부는 장례와 엄마 본인 치료비로 남겨두겠다고요. 공증인은 영상 기록을 권했고 저는 바로 동의했어요. 그날의 얼굴, 목소리, 눈빛, 침묵까지 다 담겼어요. 저는 사본을 받아 별도 저장 장치에 또 저장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어요. 외삼촌이 엄마를 모시고 은행 창구에서 거액 인출을 시도했대요. 창구 직원이 반복 질문을 했고 엄마 대답이 앞뒤가 안 맞아서 보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CCTV에는 삼촌이 재촉하는 모습과 엄마가 비밀번호를 2번 틀리는 장면이 남았대요. 저는 그 통화를 끊고 엄마 손을 잡았어요. 큰 돈은 엄마랑 나랑 같이 의논해서 쓰자. 낮에 맑을 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카메라 각도도 조금 바꿨어요. 식탁, 현관, 가스레인지가 한 프레임에 잡히도록요. 생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기록되게 하려고요. 가을에 엄마가 독감에 걸렸어요. 며칠 동안 열이 오르고 혼란이 심해졌어요.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 시기의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단서였어요. 밤에 엄마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낮에 체력이 조금 돌아오면 어느 정도 다시 설명이 가능한지, 의사가 말한 대로 감염이 혼란을 키우는지 그대로 보였거든요. 회복 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선망 가능성을 말했고 약과 수면을 조정해줬어요. 저는 소견서를 날짜 순으로 파일철에 묶었어요. 종이 하나하나가 방어가 아니라 설명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겨울 문턱에 외삼촌은 변호사를 대동해 연락을 해왔어요. 기존 증여계약과 위임장이 유효하다고, 제 행동이 방해라고, 엄마는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록을 만들었어요. 공증 영상, 병원 소견서, 은행의 이상거래 기록, 일상 카메라 영상 중 낮의 의사표시 장면, 그리고 밤 시간의 혼란 장면까지 하루의 고저, 날짜, 서류의 작성 시각, 목소리의 응답 속도, 눈빛의 초점, 설명의 일관성까지 제가 볼 수 있는 건 다 표로 정리했어요. 시간 순서대로만 읽어도 결론이 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제가 크게 말할 일은 많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이 말했어요. 공증 영상에서 엄마는 문장을 스스로 완성했고 질문을 바꿔도 뜻을 놓치지 않았어요. 일상 영상에서는 낮에 엄마가 약 봉지를 분류하고 통장을 확인하며 의사를 표현했어요. 은행 CCTV에서는 외삼촌의 재촉과 엄마의 혼란이 동시에 찍혔어요. 병원 소견서는 감염과 수면 부족이 혼란을 악화시킨 시기와 수치를 설명했어요. 날짜, 시간, 얼굴, 목소리, 손의 떨림, 서류의 도장 자리까지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판결은 분명했어요. 특정 시기의 판단 능력은 의료 기록과 영상, 거래 행태로 볼 때 상당 부분 유지되어 있었고 그 시기에 작성된 문서는 유효하다. 반대로 밤 시간대 감염으로 선망이 있던 시기 혹은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제가 원한 건 딱 그거였어요. 누구 말이 맞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그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확인. 그걸 영상과 기록이 대신 말해줬어요. 판결이 난 날 집에 와서 엄마와 귤을 까먹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웃었어요. 내가 고생했다. 낮에 하자고 한 거 잘했다. 그 말 듣는데 눈물이 왔어요. 오래 참았던 숨이 비로소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새로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절차. 첫째, 중요한 이야기는 낮에 한다. 둘째,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확인한다. 셋째, 허락을 구하고 자연스럽게 기록한다. 넷째, 돈 이야기는 두 사람이 함께 창구에서 하고 창구 직원의 확인 질문을 기록에 남긴다. 다섯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루고 미룬 기록까지 남긴다. 이 5가지만 지켰는데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규칙이 공평하면 감정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외삼촌도 톤이 낮아졌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내며 말했어요. 삼촌, 엄마는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원하는 말을 맑을 때 남길 권리요. 삼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끄덕임이 늦었지만 고마웠어요. 사촌들에게도 같은 규칙을 나눴어요. 평일 낮 방문, 미리 알림, 대화 요약을 문자로 남기기.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했지만 오래가진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선 위에 서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엄마와 저는 일상의 리듬을 새로 만들었어요. 아침엔 햇빛을 받으며 간단한 스트레칭, 10시에 약, 11시에 짧은 산책, 점심 후 낮잠은 1시간, 3시에 장보기를 준비하고 4시에 내가 읽어주는 신문, 밤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일찍 불을 끄기. 리듬은 약처럼 작동했어요. 혼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측 가능해졌어요. 저는 매일 저녁 카메라에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고마워. 그건 감시가 아니라 하루의 일기였어요. 맑은 낮과 흔들린 밤을 함께 남기는 일기. 혹시 저와 같은 길 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루의 고절을 인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때? 이 한마디가 시작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는 낮에만 하세요. 맑을 때 짧게 쉬운 말로 천천히. 다음은 기록이에요. 메모, 사진, 영상, 은행 창구의 확인 질문, 병원 소견서.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혼자 버티지 마세요. 규칙을 가족과 친척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세요. 공평함이 불신을 줄여줘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도 친절하세요. 돌봄은 마라톤이라서 쉬고 먹고 자는 일도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어느 겨울 저녁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밤에는 내 말 믿지 마라. 낮에 다시 말하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우리 낮에 얘기하자. 그 짧은 약속이 우리 집을 지켜줬어요. 친척들은 엄마가 치매라고 믿었고 저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영상이 말해줬어요. 어떤 시간에 엄마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리는 다툼 대신 확인으로, 의심 대신 기록으로, 울음 대신 절차로 걸어왔어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판결이 나고 한동안 저는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택배기사가 벨을 눌러도 가슴이 덜컥했고 전화벨이 울리면 이번엔 또 누가 뭘 요구하려나부터 떠올랐어요. 그때 동네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에 신청해둔 기록을 보고 안부를 물으러 오셨대요. 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마음을 놓았어요. 선생님은 우리 집의 작은 규칙들을 칭찬했고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셨어요. 약 시간 알람을 음악으로 바꾸고 약통색을 요일별로 다르게, 냉장고 문에는 밤에는 전자레인지만이라는 크게 쓴 메모를 붙이라고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밤의 실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저는 기록을 더 잘 남기기 위해 말하는 방식도 조금 바꿨어요. 엄마, 동의해요? 대신 엄마, 이게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물었어요. 질문에 감정의 색을 덧칠하면 엄마가 선택을 표현하기 쉬웠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꼭 요약했어요. 그럼 내일 오전에 통장 정리하고 계좌이체는 모니터 큰 은행에서 같이 하고 점심은 비빔국수 먹는 걸로요. 이런 요약을 휴대폰 메모에 그대로 옮겨두면 나중에 제가 흔들릴 때 기준점이 되었어요. 기록은 사실을 붙잡지만 요약은 마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봄이 오자 엄마는 다시 화분을 들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키우던 식물 이름도 헷갈렸는데 낮의 시간에는 잎을 만지며 정확히 말했어요. 이건 스킨답서스, 이건 제라늄. 저는 화분에 작은 라벨을 붙이고 물 주는 날을 캘린더에 표시했어요. 라벨에는 물그림과 해그림을 그려 넣어 밤에도 헷갈리지 않게 했어요. 엄마는 물을 주고 나면 카메라 앞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곤 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저는 하루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기록이 차갑다는 편견도 그때 조금 무너졌어요. 따뜻한 장면이 계속 남아 다음 날의 저를 견디게 해주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크게 지쳤던 날이 있었어요. 서류와 통화와 일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밤에는 엄마가 잠결에 현관문을 열려 해서 더 긴장했어요. 새벽녘에 결국 저는 소파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엄마가 물을 가져다 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밤에는 내 말 믿지 말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낚았다. 울지 마라. 너 잘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사람을 구부려 놓을 때가 있는데 그 새벽의 한마디가 저를 다시 세웠어요. 낮에 엄마가 밤을 건너와 제 등을 쓰다듬어 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도움을 구하는 법도 배웠어요. 구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 보건소 인지 강화 프로그램, 동네 약국의 복약지도, 은행의 금융 취약 고객 보호 서비스. 곳곳에 마련된 작은 손잡이들을 잡으니 숨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한번 연결되면 다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매번 요약과 기록을 남겼어요.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기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제 기억이 흐려졌을 때도 조용히 저를 도와줬어요. 여름의 끝자락,
엄마는 제게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가 더 헷갈리기 시작하면 집에서 가능한 만큼만 버티자. 그 다음엔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도 좋다. 대신 그 결정은 낮에 너와 내가 둘 다 밥 먹고 잠 잘 잔 다음에 하자. 저는 그 약속을 그대로 적어 파일 상단에 고정했어요. 어떤 선택도 미리 다 정할 수는 없지만 선택을 하는 방식은 미리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방식의 사람들로 살기로 했어요. 결과보다 과정을 붙잡으면 덜 무너진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한 해가 또 지나 엄마의 맑은 시간은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낮에 창문을 활짝 열면 바람이 들어와 우리를 붙잡아 주었어요. 저는 여전히 카메라 렌즈를 닫고 메모를 남기고 요약을 읽었어요. 가끔은 화면을 보며 우리 둘이 소리내 웃었어요. 전날에 나 참 똑부러지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엄마의 손바닥 소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소리였거든요. 어쩌면 누군가는 묻겠죠. 정말로 영상이 모든 걸 밝혀줬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모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는요. 영상은 우리가 낮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명해줬고, 절차는 그 낮을 지켜줬어요. 밤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밤을 밤으로 두는 용기도 생겼어요. 해가 지면 오늘의 결정을 멈추고 내일 낮에 다시 시작하는 용기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우리는 우리 편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제 책상에는 세 권의 얇은 노트가 있어요. 하나는 엄마의 낮 기록, 하나는 제 마음 기록, 하나는 법과 절차의 기록. 낮 기록에는 오늘의 메뉴, 함께 읽은 기사, 산책한 길, 웃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마음 기록에는 제가 무너진 순간과 다시 일어난 방법이 있어요. 법과 절차의 기록에는 연락처, 날짜, 질문 목록, 확인 서명, 첨부 목록이 있어요. 새 노트는 서로를 지탱해요. 어느 한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지만 셋을 포개면 손바닥만한 단단함이 생겨요. 저는 그걸 지갑처럼 들고 다니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 길의 끝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안심해요. 엄마가 원했던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맑은 시간에 남긴 말로 다음을 정하고 어두운 시간에는 서로를 다그치지 않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친척들은 처음에 엄마가 치매라고 단정했고 누군가는 그 단정을 서리로 굳히려 했어요. 우리는 그 단정에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낯을 모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단정이 흔들렸고 판결이 우리를 도왔고 관계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때로 싸움보다 기록을 필요로 한다는 걸요. 그리고 기록은 사람을 벌주기보다 사람을 보호하는데 더 잘 쓰일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분이 이 글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 밤은 자신에게도 작은 기록을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 충분히 잘했다. 그 한 줄이면 돼요. 내일 낮에 다시 읽으면 진짜 같아져요. 낮에 내가 밤에 나를 위로하는 방식, 저는 그걸 믿어요. 엄마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귤을 까고 장을 보고 카메라에게 손을 흔들어요.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집의 평온을 지켜주니까요.